브랜드 레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좀 어색한데 오늘은 9단원으로 새로운 단원을 시작합니다. 9단원 정치생활과 민주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가장 처음 소단원은 정치와 정치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가 뭔지 배울 거고 정치 생활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치가 뭔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정치의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정치는 문화와 마찬가지로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정치는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일, 즉 국가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해서 국가적인 권력을 획득하는 활동,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 과정이나 아니면 그 법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국무회의 같은 것들이 좁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에 참여해서 당선되는 일, 이런 것들까지 다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넓은 의미의 정치는 요거보다 조금 더 의미가 커집니다. 자, 그래서 국가와 관련되지 않아도 개인과 개인 아니면 개인과 집단과 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둘러싼 대립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해관계라는 거는 누군가 이익이 되면 누군가 손해를 보는 관계, 그래서 이해관계라고 합니다. 누군가 손해를 보고 누군가 이익을 보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대립하거나 갈등하게 되겠죠. 이런 대립,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다 포괄해서 정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정치다라고 생각하면 바르게 정치의 의미를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치는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기능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해관계라는 것은 누군가가 이익이 되면 누군가가 손해가 되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대립하고 또 갈등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서로 적당한 이익을 보면서 또 서로 적당한 손해를 보면서 서로가 만족할 만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도록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첫 번째 기능이 되겠습니다. 정치의 두 번째 기능은 국가 권력을 통해서 이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 권력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면 사회가 안정되겠죠. 예를 들면 경찰이나 군대 같은 국가 권력이 범죄자를 잡거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 하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이런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되면 사회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혼란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강제력을 가진다라는 얘기예요. 경찰이 범죄자를 잡을 때 물리력, 강제력을 동원해서 범죄자를 잡는 등의 이런 것들이 다 국가 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능으로는 공동체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만들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다 보니까 결국 모두가 만족할 만한, 우리 모두의 공동체가 이익이 될 만한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면 시민들이 협력하기도 하고 참여를 하기도 하면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국가의 권력이 그렇게 복지를 해주기도 하고, 또 다 같이
이제 지구 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환경 보호를 하는 등 이런 것들이 정치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정치의 기능은 사회적인 조건을 개선해서 사회 발전을 일으켜 준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을 통해서 점점 더 사회가 발전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봤던 국가 권력이 사회 질서를 유지해서 사회 안정을 만들고 이런 사회의 안정된 사회에서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시민 모두가 협력을 하면서 사회적인 조건을 개선하고 사회가 점점 발전될 수 있다.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다? 바로 정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정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이제 우리가 정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볼 겁니다. 먼저 정치 생활을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가의 역할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치 생활에서 국가의 역할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 국가 권력을 획득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국가 권력은 강제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나?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시민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된다. 또 시민의 인권까지 보장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정치 생활을 하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가의 역할 중에 이제 일반 시민의 개인과 개인 아니면 뭐 집단과 개인의 이해관계를 민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쉽게 생각하면 법원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갈등이 있을 때 법원으로 찾아가서 이 갈등을 해결해 달라.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 누가 더 말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 이런 것들을 뭐 싸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항상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 안에 법원이라는 기관이 있는 겁니다. 자, 또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을 국민들을 위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어야 한다. 만약에 이렇게 시민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으면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그 정당을 찍지 않거나 그 사람을 찍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국민한테 계속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선거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들의 요구,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가 정치 권력을 심판할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자, 다음으로는 사회 질서를 확립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동원을 해야 된다. 국가 권력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도 공정하게 질서를 확립하도록 국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한테 돈을 쥐어줬더니 경찰이 날 잡지 않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하게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켜야 된다. 국가 권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국가가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막 일주일에 라면 하나를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러면 사람다운 삶이 아니니까 국가가 이를 보장해줘야 된다. 기초수급자를 위한 지원금 이런 것들을 주면서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삶은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차별하면서 배웠던 약자들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를 해주어야 된다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결국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서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 권력을 누구한테 다시 돌려줘야 된다. 권력을 사용하면서 그 권력의 혜택을 국민한테 다시 돌려주어야 된다. 그게 바로 국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민의 역할 한번 봅시다. 시민은 국가가 권력을 얻었을 때 그 권력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다음 선거에 국가 권력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심판을 해줘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자, 근데 시민이라고 국가의 위에 있는 것은 아니죠.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본적인 법 아니면 정당한 권위 같은 것들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당한 권위를 존중해주고 법을 준수해야지만 사회의 질서가 유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국가 권력이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 역시 선거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국민청원 같은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네 번째로 자신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시청 아니면 청와대 이런 데다가 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당장 바로 뽑은 우리 국회의원들 가서 우리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공동체 이익과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조화를 이루면서 자유와 권리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만 너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모두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공동체의 이익과 나의 이익이 적절한 선에서 협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적절한 선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면서 내 자유 그리고 내 권리를 챙겨야 되겠더라. 여기가 이렇게까지가 시민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국가 정치 그리고 정치 생활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민주주의란 또 무엇인가, 정치의 기본적인 원리는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